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소설 파트 중에서 돌다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돌다리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돌다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소설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전통 문화와 그리고 현대 문화에 연결되는 것,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 가치관에 연결돼 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정신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 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자, 소설에서 처음 부분은 바로 발단 부분이죠.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배경과 인물이 소개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샘말 동네가 바로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이에요. 샘말 동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곳. 자,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뒤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섭은 지금 창섭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이 소설의 중심 인물입니다. 지금 창섭이라는 인물이 샘말 동네에 왔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 붙는 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단풍철이 지났다라고 그랬죠? 계절적 배경 나왔죠? 언제죠? 가을입니다. 계절적 배경은 가을입니다.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옥의 무덤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온위뿐으로 창옥이하고 창섭이하는 온위였나봐요.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병을 잘못 진단한 거죠. 다시 하루가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한번 묶어보실까요? 이 부분은 바로 창옥이 죽은 이유죠. 창섭이 동생인 창옥의 죽은 이유예요. 복막염이었는데 의사가 오진해서 진단을 잘못 내려서 죽은 거네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창옥이를 묻었고 그 공동묘지 동네에 들어오면 공동묘지에 창옥이 무덤이 떠오른다. 창옥의 무덤을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는 서울 서도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자가 된 것이다. 누이의 허무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죠. 창호가 기뻐해다구 이번엔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지금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창섭이는 의사고요. 창섭이는 직업이 의사고 그리고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자, 발단 부분에 보세요. 서울에서 의사 생활하는 창섭이 고향에 내려와 죽은 누이 동생 창욱이를 떠올렸죠.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올 걸 하였다. 자, 지금 어때요? 고향의 모습이 지금 같아요? 달라졌죠? 달라진 고향의 모습이죠. 창섭이는 지금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샘마리라는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제 라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문단 살펴보시죠. 우리 교재 80쪽입니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셨다. 아버지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냐면 부지런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섭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근검. 자,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죠? 직접 제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작가가 직접 제시했습니다.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아버지는 근검하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또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쇳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 그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죠? 아버지의 안분지족. 아주 욕심없는 삶의 태도. 안분지족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편안한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삶, 안분지족. 아버지의 성격입니다. 이건 간접 제시했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자, 하고 절용해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삐뚤 논빼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담을 두르기, 겨울엔 둥막이 하기. 자,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세요. 돈을 아껴갖고 논에 투자하는 거죠. 땅에 투자하는 거죠. 아버지는 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1번입니다.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왔다. 아버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2번입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2번. 자, 실속이 기억.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를 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관계만으로 지금 땅을 대하는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른 아버지. 보통 사람들과는 땅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아버지. 남들은 뭔가를 얻어내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구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하게 보였다. 그렇게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땅은 어때요? 이 부분 기억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아버지의 땅, 어떤 땅이요? 탐스러운 땅이 됐어요. 아버지가 갖고 온 탐스러운 땅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땅을 팔기에는, 이런 땅,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땅을 팔기에는, 앞에 부분하고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창섭이는 고향에 내려온 이유가 병원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땅을 팔고 병원 확장에 쓰기 위해서죠. 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기억니로 묶어볼까요? 고향 방문 목적입니다. 창섭의 고향 방문 목적. 그러나 땅을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과는 손에 넣기나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된다 이 소리죠.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자, 이 부분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기억!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시어야 한다. 한 동네에서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자, 이건 뭐예요? 합리화하고 있죠? 부모님을 핑계로 땅을 파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창섭의 합리화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어머니도 기침이 심하셔. 부모님을 핑계로 땅을 파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창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갑니다. 다음 당합니다. 창섭은 셋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이런 추운 살얼음까지 잡혔다 그랬는데요. 찬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돌다리를 고치고 계신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돌다리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 없다? 있다. 돌다리에 대한 애착이에요. 아버지의 애착.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병원 확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병원 확장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너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사문단 별표 쳐주시고요. 자, 미안합니다. 방송사고가 발생했네요. 사문단 별표 칩니다.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이다. 산소에 상돌을 널쩍한 돌로 만들어 놓는 무덤 앞에 제모를 차려놓기 위해서 널쩍한 돌을 놓는 건데 그게 상돌입니다. 상돌을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돌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 기역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아버지가 돌다리 애착을 가진 이유예요. 결국 돌다리에 얽힌 내력이죠. 돌다리에 얽힌 내력. 아버지의 아버지가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애착을 갈 수밖에 없겠죠.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장마철에 떠내려갔다 이 소리예요.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의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 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진 것이었다. 돌다리가 그동안 보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뭐 때문에? 나무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다리. 이 나무다리하고 돌다리 이게 바로 뭐를 이룬다?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대조를 이룬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무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나무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근대적 시대의 산물입니다. 근대적인 거예요. 근대적 세대의 산물. 그럼 돌다리는 뭐냐? 돌다리는 전통적 세대의 산물이겠죠. 애착이 담긴 대사. 그러니까 나무다리는 전통적 근대적 세대가 되고요. 근대적인 것이고 돌다리는 전통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조다. 대조 차이점. 자, 소주제를 보실까요? 창섭은 고향 땅을 팔 생각을 하며 걷다가 뭐를 고치시는? 돌다리를 고치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지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갈 건 뭐하러 오누? 정말 오지 말라 이 소리 아니죠? 이건 뭐죠? 서운해서 그런 거죠. 서운함. 손자가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이제 실망하는 마음 이런 게 있겠죠.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때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사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서울 가서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하였다.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게 창섭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했죠? 간접 제시했죠. 창섭의 냉정한 성격. 논리적이고 냉정한 성격이다. 창섭의 성격이에요. 간접 제시한 거죠. 자,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그죠?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예요. 1번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적이고 아주 실리적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의견이다 이 소리죠. 자, 또 두 번째 이유. 병원은 기업.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환자가 늘어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게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2번입니다.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개조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다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자, 보세요. 염하다, 싸다 이 소리죠. 이게 3번이죠.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3번입니다. 자,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4번이죠.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5번입니다.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6번.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이유, 실리적인 이유. 아주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통해 드러나는 창섭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창섭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냐? 창섭의 물질적이며 실리주의적인 가치관이다. 창섭의 물질적이면서 실리주의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창섭이의 물질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자, 위기의 소주제를 보시면 창섭이 뭐를 팔고 땅을 팔고 서울로 가자고 제안하자 아버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함. 자, 점심을
자시면서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천돌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소.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줬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일 생각이 안 나니? 시체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장을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지금 요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기억으로 묶으세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가 돌다리에 애착을 갖는 이유. 아버지가 돌다리에 애착을 갖는 이유. 돌다리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가족의 역사가 스며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며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뭐예요? 서울 갈 생각 없다. 땅을 팔 생각이 있다 없다. 땅을 팔 생각이 없다. 땅을 팔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럼 땅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뚝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엔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자, 지금 이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죠? 아버지가 땅을 팔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땅에 대한 애착이 있고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가 바로 이 소설의 백미인 절정입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부분, 창섭이가 고향에 왜 날아갔고, 창섭이라는 인물이 고향에 왜 내려왔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이유는 뭐였죠?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죠. 본인이 서울에서 의사로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아버지의 땅을 팔고 서울로 모시고 올라오려는 생각으로 지금 시골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창섭이의 실리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창섭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세계관, 근대적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아버지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의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절정 부분에서는 그것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마음을 갖고요.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